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4월 2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IMF 재원을 추가로 4,300억 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합의하며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G20 회원국들이 IMF 재원을 추가로 4,300억 달러 이상 확충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벌써 3년째 맞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데다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성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20개국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며 이런 유로존 금융시장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재원 확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리 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도 이는 믿을만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각국별로 IMF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금액은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 이전에 결정 및 공개됩니다. 다만 이는 유로존 국가들이 1,500억 유로를 IMF에 출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이 600억 달러, 스웨덴이 100억에서 147억 달러, 노르웨이가 93억 달러, 폴란드가 62억 7천만 유로, 덴마크 53억 유로, 스위스 등이 260억 달러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와 영국이 각각 150억 달러를 IMF 지원 확충에 참여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도 각각 70억과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G20 재무장관들은 여러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G20의 거시공조 체제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행동도 나설 것이며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려는 산유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예산 긴축 합의에 실패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마르크 류테 총리의 자유민주당은 자유당과 기독교 민주당과의 최근 7주간 14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 감축을 위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140억 유로 예산 삭감은 네덜란드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 이하로 낮추도록 한 유럽연합의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감축 실패로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네덜란드의 트리플A 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피치는 네덜란드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급 강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독일, 핀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유로존 국가 가운데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4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IMF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당사자인 유럽중앙은행은 미온적인 대응을 고수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IMF는 추가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중앙은행은 할 만큼 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유로존 위기 확산을 위해 4,3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확충을 결정하면서 유로존이 현재의 구조개혁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럽의 과감한 개혁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와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금리 인하와 은행 장기 대출을 통해 이미 위기 대처 조치를 할 만큼 했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IMF가 제안한 조언은 최근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바이트만 총재도 유럽의 문제가 통화정책 완화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강한 견제를 해왔으며 지난 3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했고,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지원 역할이 큰 독일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해 이에 상당히 민감한 점도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를 꺼리게 만들고 있는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던 유로존의 위기는 최근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프랑스 대선과 네덜란드에서는 긴축안 합의가 실패해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지는 등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우선 차원표에서는 최근 실질 GDP, 실업률, 물가 상승률에 대한 FOMC의 전망 추이를 살펴보면 경제가 서서히 성장하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나 성장률 전망치의 하락으로 보아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 GDP 전망치를 계속 낮춰온 점이 바로 그 근거로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다는 언급 역시 경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상승률의 소폭 상향 조정을 전망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대부분 상향 조정을 전망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기조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반응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추가 양적 완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후 언급하지 않았다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달러의 약세를 유발했던 과거 사례보다 조금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재화와 용역 중 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30%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변화율로 높을수록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이후 5시 30분에는 영국의 공공부문 순채무액이 발표됩니다.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정부의 전월 수입, 소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양수로 발표되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내일 밤 11시에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지표로 소비자 지출의 선행 지표이며 경제 활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985년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삼아 표시하며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됩니다. 한 달간 판매된 신규 주택의 연간 환산 수치로 높게 발표될수록 부동산 시장의 개선을 알릴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밤 10시에 발표되는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 역시 2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을 지수화한 지표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며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할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